경찰은 아버지 최 씨에게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오후 1시쯤 이 부부는 이곳 경찰서를 빠져나와서 나란히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서를 먼저 나선 남편 최 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채 침묵을 지키며 호송차로 옮겨졌습니다. 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현재 심경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한마디의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앞서 최 씨는 줄곧 살해 혐의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가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폭행한 점, 사망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잔혹하게 사체를 훼손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마치 권투하듯이 아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해 또다시 충격을 줬습니다. 90kg이 넘는 거구의 몸으로 술에 취해 아들을 폭행했고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최근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2살 아래 여동생보다도 가벼운 16kg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최군이 학교에 보내지지 않았을 당시 집에 있는 동안 내내 학대를 당해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홍 기자, 결국 오랫동안 결석하면서도 제대로 발견되지 못했던 것도 비극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민센터 관계자가 입건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주민센터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학교에 6개월 동안 나가지 않은 장기 결석 아동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주민센터에 이 사실을 통보했지만 주민센터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주거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런 방임이 이번 비극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들 밑에서 함께 자랐던 초등생 여자 어린이에 대한 피의자 부부의 친권은 지난 18일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어린이는 현재 아동보호 전무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심리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YTN 홍성욱입니다.